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한국농어촌공사가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영농 기반 조성과 농지은행에 총 2조 2,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1조 1,000억 원은 올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재해를 최소화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기반을 조성하는 데 쓰이게 되고요. 농촌 인구 감소와 공동화에 따른 농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에 1조 1,5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의 농촌 정착과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습 가뭄 지역에는 저수지와 양수장을 설치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는 배수문, 배수로 등을 설치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농지은행에선 농지 매입 조건을 크게 개선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에 5,600억 원을 투입해서 매입한 농지를 청년 창업농과 2030 세대에게 우선 지원해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농어촌공사에 세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요. 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미래녹음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내일이 만물이 겨울잠을 깬다는 경칩이라고 하죠. 네.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는 이미 봄이 왔음을 알리는 농산물들이 좀 가득할 것 같은데요. 가락동 먼저 연결해서 봄 기운을 먼저 전해 듣고 저희가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내일이 벌써 경칩인데요. 우리 개구리가 봄이다 하고 밖으로 펄쩍 뛰어나왔다가 아이고 추하고 다시 들어갈 정도로 지금 오늘 눈발이 날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온 이곳 가락동은요. 봄나물 향으로 은은한데요. 유독 눈에 띄는 봄나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옆에 보시면요. 와, 머위가요. 이렇게 선별이 가지런히 잘 돼서 지금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달래입니다. 이건 지금 은달래인데요. 기존 이제 달래보다는 조금 가격은 있지만 이 상태로 또 국에 탁 넣어 드시면 은은한 향으로 또 밥맛이 다시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두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릅 역시도요. 숙회로 해서 초장에 또 찍어 먹으면 제맛이고요. 하지만 봄나물 하면 뭐니 해도 여기 보시는 이 달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은은한 향 볼까요? 야. 좋습니다. 이 향을 우리 경매사님과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봄향 좀 맡아보세요. 봄향. 네. 향이 좋네요. 예, 지금 사실 봄나물 하면요, 이걸로 뭐해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네, 찌개 끓여 먹는 게 되게 좋죠. 그렇죠. 그냥 바글바글 그냥 된장 끓여가지고 이거 그냥 싹 넣어서 먹으면은 이게 향으로 그냥 먼저 취하는 게 바로 이 냉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매사님, 가락동엔 봄이 찾아왔어요. 근데 날씨는 지금 제 입김도 보이시죠? 눈발이 날렸어요. 네. 눈이 좀 내리던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많이 거예요? 추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락동의 날씨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요, 이 경매 분위기 역시도요, 고단가를 형성하는 채소와 또 저단가를 형성한 채소,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하면서요, 이 시세 역시도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에요.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채소들 좀 어떤 채소들일까요? 일단은 그 음식점이라든가 뭐 고깃집 이런 데 쓰는 뭐 쌈채, 그리고 뭐 상추, 뭐 청경채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가격이 엄청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시세가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청양고추도 뭐 지난주에 경락값 한 15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게 좀 확연하게 좀 가정에서 많이 찾는 이제 채소와 또 외식할 때 찾았던 채소가 지금 시세 차이가 확연히 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지난주 시세가 좋았고 물론 지금은 하락 중입니다만, 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쌈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경매사님, 요맘때요. 우리 봄나물들도 챙겨 먹으면 여기에 또 비타민도 가득하고요. 무기질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면역력을 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이 봄나물이잖아요. 그렇죠. 뭐 봄나물뿐 아니라 뭐 잘 드시면은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경매사님 경매하시는 애호박 소식 오늘 준비했거든요. 좀 더 자세한 경매 상황 집계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경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릴게요. 애호박, 그리고 감귤, 건고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월 4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힘차게 시작해보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임 물량부터 보시죠. 과일 1,052톤, 과일과채 799톤, 일반 채소는 4,517톤 들어왔습니다. 총 6,369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었던 물량보다 58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고구마는 177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 206.7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29.67톤 적게 반입됐네요. 호박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0,054원입니다. 최고가 43,000원, 최저가는 23,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30,054원입니다. 어제 29,000원대였던 시세가 어제보다 598원 더 상승하면서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네요. 2월 27일 39,781원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3월 1일 기점으로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어제가 29,000원대 시세였는데 오늘 다시 3만 원대는 회복했습니다. 오늘 가격 30,054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파입니다. 382.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01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18.46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8,662원,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는 17,000원입니다. 네, 어제 19,000원대 시세였고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18,000원대죠. 어제보다 한 1,063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또 봐야겠죠. 평균가인데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나 쪽파 역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월 28일 29,928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래프 보시면 3월 접어들면서 역시나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가격은 18,66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배추도 보겠습니다. 289.2톤 들어갔는데요. 어제는 341.5톤 들어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5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적양배추 16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26,157원, 최고가 29,500원, 최저가는 24,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26,000원대 시세입니다. 어제는 24,000원대였죠. 어제보다 시세 차이 1,735원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적양배추 16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월 29일 가격이 28,369원이었고요. 역시나 지금 적양배추 같은 경우도 3월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제 가격이 24,0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이견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반등해줬습니다. 오늘 가격 26,000원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품목은 부추입니다. 69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77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8.5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영양부추 2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30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어제 1,455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는 155원 더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 봐야겠죠. 영양부추 역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지금 채소도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월 27일 3,150원으로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다음 날 바로 뚝 떨어졌고요. 특히나 또 3월 기점으로 계속해서 시세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3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2월 18일 기점으로 정말 높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2월 26일 가격 3,523원까지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2월 말부터 3월 때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평균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시면 1,300원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 생고추입니다. 106톤 반입됐네요. 어제 127.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21.5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3,759원, 최고가 46,000원, 최저가는 4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43,805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 확인해 보시면 43,759원인데요. 시세 차이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지만 어제보다 46원 정도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이맛고추도 보시죠.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역시 전반적으로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7일 108,000원이었던 시세가요. 계속해서 떨어졌고 29일부터도 변동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 3일과 4일 어제와 오늘 모두 4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계속해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은 62,000원대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96,000원대까지 시세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지금 2월 4일 초반에 보시면 올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 그 이후에 한 6일 만에 뚝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면서 2월 10일 때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기는 했습니다. 소폭 차이였고요. 그러나 2월 14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에 하락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좀 시세 차이가 벌어지면서 2월 26일 같은 경우 지난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됐지만 간격은 벌어져 있었고요. 하지만 올해 아까 저희가 평균가 살펴봤던 것처럼 3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세 변동이 있습니다. 43,759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네, 이렇게 고추 상황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채소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경매 상황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박 187.5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을 보시죠. 181.5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6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6,577원, 최고가 38,000원, 최저가는 35,5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36,000원대 시세입니다.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등락가 비교해볼까요? 1,182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조선 애호박 같은 경우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2월 27일부터 2월 29일 정도까지는 좀 하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7일 가격 44,500원이었다가 2월 29일 보시면 4만 원 아래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3월 1일, 3월 2일까지 반짝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역시나 3월 2일부터 오늘까지는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8,000원의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 23,000원대였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 낮았던 가격이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보다도 높습니다. 25,000원이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낮았던 가격이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 유지되고 있습니다. 흐름은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떨어지고 오르는 흐름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36,577원,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진주시가 최고가 42,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의령군이 가장 높고요. 35,95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시장 애호박 도매가도 짚어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36,500원이고요. 어제 38,250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1,750원, 오늘 가격이 더 떨어진, 어제보다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지역별로 보셔도 역시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부산이 38,000원, 대구, 대전이 35,000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고요.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전국평은 오늘 가격 36,500원, 평년 같은 경우 24,443원이었고요. 12,057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평년값도 역시나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크게는 14,900원, 14,800원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대구, 대전도 역시나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렸듯이요. 지금부터는요, 애호박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엄주성 경매사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까이 오세요. 예. 네. 아, 이름이 어려워요. 엄준섭. 안 어려워요. 빨리 해봐요. 엄준섭. 잘하시네요. 자, 경매사님, 수요일 다워요. 지금 보시면요. 아직 뭐 반입이 안 된 거 이렇게 경매장이 좀 휑합니다. 오늘은요. 원래 좀 겨울에는 좀 물건들이 좀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네. 산지들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수요일 영향도 받은 거죠. 좀 약간 적은 날이죠. 예.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가락동에 반입되는 이제 농산물들의 양이 조금 부족한 날이기도 한데요. 자, 애호박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안요, 이 애호박이 그냥 작은 뭐 어린 호박이 아니었고요. 우리 농민들의 좀 애를 태웠던 시세가 너무 안 좋아서 애를 태워서 내가 얘가 애호박인가 말할 정도로 좀 안 좋았는데 지금 뭐 전반적인 애호박 흐름은 너무 좋다고요, 경매사님.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좀 하락 중이긴 한데 지금도 그렇게 싸지 않네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예, 이제 너무 고단가로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좀 덜 돼 갖고 뭐 시세는 좀 하락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 분위기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난주는 꽤 시세는 높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비쌌죠. 역시도 뭐 고단가로 이제 애호박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 그러면 현재 지금 뭐 가정 소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이제 조그만 지난주 그 시세를 견인한 거는 그 뭐 대형마트도 뭐 행사를 하긴 했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동네에 있는 소형마트들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멀리 가서 사람들 많은 데를 가지는 않는 게 아니고 이제 가까운 데 가서 빨리 사갖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형마트가 좀 잘 됐었는데 그것도 좀 덜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유는 우리 사실 밥상에 뭐 거의 단골 채소입니다. 애호박은. 근데 애호박 역시도 시세가 좀 높아지면서 이번 주부터는 또 가정 소비 역시도 조금 주춤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양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전반적으로 수요일은 뭐 우리 농산물들의 반입량이 조금 줄어드는 날인데요. 애호박 역시도 좀 부족한 양으로 들어왔을까요? 지난주보다 좀 줄었죠. 지난주에 똑같은 요일에 20톤이 반입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16톤이 반입됐습니다. 좀 감소했습니다. 어때요, 경매사님?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산지 쪽에 일기가 안 좋았습니다. 계속 흐리고 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자라질 못한 거죠. 하긴요. 오늘은 지금 뭐 봄이다 하긴 하지만요. 보면서 막 눈발 날리고요. 예,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도 제가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완연한 봄이 오려나 봐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춥습니다. 예, 마이크 잡고 있는 손이 지금 떨릴 정도로 지금 추운데 이런 날씨의 영향을 좀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우리 애호박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장하는데 조금 더딘 모습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또 시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매사님. 오늘 한 어느 정도 시세를 좀 형성했을까요? 8kg짜리 그 20개들이 한 박스에 좋은 것들이 어제 33,000원에서 38,000원까지 경매가 됐습니다. 뭐 지난주보다는 좀 하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세는 좋은 편인데 좀 더 양들이 좀 늘어나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예. 네. 오늘 애호박 경락가가요 무려 33,000원에서 38,000원까지 이제 좋은 시세는 38,000원까지 형성을 했는데 지난주는요 4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뭐 월 1월까지도 뭐 4만 원대 초반이 있었는데 어제는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자, 뭐 지난주하고 비교를 하자면은요 지금 형성한 시세 조금 뭐 떨어진 모습이지만 경매사님, 와 지난해하고 비교하면요 지금 정말 애호박은 시세 좀 고단가예요. 그렇죠. 뭐 지난해가 또 유난히 좀 싸긴 했습니다. 뭐 지난해 똑같은 날짜에는 17,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3만 원대로 계속 왔으니까 굉장히 시세는 뭐 이렇게 좋은 편이죠. 네. 한 2만 원 정도 형성했던 애호박 시세가요. 뭐 3만 원 후반까지 지금 넘어서면서 자, 고단가라고 하지만은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우리 농민들이 좀 고단가가 나오면은 활짝 웃을 법도 한데 지금 양이 부족하고요. 그렇죠. 양이 이렇게 네. 많지 않아서 비싼 거니까 그렇게 뭐 아주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다가
정말 또 빠질 수 없는 뭐 된장찌개 꼭 들어가야 될 또 메뉴 중에 하나 우리 또 채소 중에 애호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비싸 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불안 심리로 많이들 좀 위축되어 있거든요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죠. 근데 시세가 애호박 엿이 이렇게 고단가면은 뭐 저 어떻게 된장찌개 그냥 된장 물만 끓여 먹어야 되나요? 아니 뭐 그렇게 뭐 그래도 드시는데 뭐 그렇게 아주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아 비싸요 저는요. 네, 뭐 소비자들을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저희들은 또 농민들도 좀 작황이 안 좋고 그러면 좀 버식으로 해야 되니까 뭐 아무래도 좀 늘어나면 좀 떨어지겠죠 뭐. 네 맞습니다. 양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시세가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좀 산지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반응들 좀 짚어주세요. 아니 뭐 시세 쪽에서는 괜찮아 하시는데 이렇게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비싸니까. 근데 이제 뭐 소비자들은 좀 떨어지기를 바라겠지만 아무래도 저 산지 쪽에서는 아직까지 가격은 그래도 괜찮은데 더 많이 떨어질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죠. 네. 좀 함께 웃을 수 있는 적정 시세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늘 우리 밥상에 오르는 채소만큼은 너무 고단가로 형성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지역들에서 출하되고 있는지 지역들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까지는 겨울 지역 산지 남쪽 지역으로서 진주 쪽이 좀 많이 들어오고 광양, 고성 이렇게 좀 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겨울 애호박은요 거의 70% 가까이가 진주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품질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오늘 갖고 오셨는데 좀 볼게요. 뭐 항상 좋은 거 가져오시니까. 네. 아니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뭐 품질은 전반적으로 다 우수하시고 그러는데 일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자라지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우수합니다. 네, 우수하다라고 하지만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또 시세가 탁 무너지기도 하고 또 중도매들도 선호하는 또 특징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소비자가 선호하는 게 바로 중도매들이 선호하는 그 특성인데요. 색깔이 한번 좀 보세요. 색깔이 이거는 좀 약간 좀 하얗긴 한데 이거보다 좀 약간 좀 그 연두색을 띠면서 선명하게 그다음에 길이는 좀 겨울호박은 커야 되고 좀 굵으면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도매들이 많이 선호하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색택이에요 애호박도. 그렇죠. 보는 것으로 일단 절반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면 이렇게 좀 좋은 품질의 애호박의 비중이 많은 거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그럼 방송 전에 짚어주셨듯이 좀 색택이 제대로 안 나오는 좀 뭘까 좀 하얀 뽀얀 빛깔이 도는 애호박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일조량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걸 거고 뭐 전반적으로는 다 그냥 연두색을 다 띠고 있죠. 그거보다 이제 더 좋냐 안 좋냐 그런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사실 이제 아래쪽 지역에 비가 계속 좀 내리고 있어요 산지에. 그래서 조금의 품질이 좀 떨어지는 애호박들이 간혹 보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품질을 또 체크를 해보면은 그래도 양호하게 좋은 품위 위주로 지금 현재 반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교배사님 좀 안팎으로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처해 있고요. 우리 역시도 사실 개인 위생과 더불어서 건강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지에 계신 분들도 더 걱정이 건강과 더불어서 아마 아유 요 시세가 더 무너지지 않아야 될 텐데라는 그런 제일 마음들이실 걱정하시죠. 거예요. 네 시세 부분인데 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좀 함께 좀 오늘 전해주시죠. 네. 아니 뭐 도움될 건 뭐 따로 없고 평소대로만 열심히 잘 해주시면은 받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요. 근데 잘 하겠고 하여튼 지금 뭐 개인 그 코로나 그가 문제가 많이 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면역력 좀 높아지게 음식 좀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경무사님도 건강 잘 예,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호박 소식을 좀 짚어봤습니다. 지난주보단 조금 하락한 모습이지만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현재 애호박 시세는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애호박 위주로 잘 선별해서 현재 올려보내주시면 시세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애호박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채소 애호박에 대해서 전문가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이원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먼저 현재 호박 쪽에서 애호박 반입 비중이 어떤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락시장 반입량 기준으로 애호박은 약 5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주키니 호박과 단호박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달 애호박 출하량 지난해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월 가락시장 애호박 출하량은 약 4,800톤으로 지난해 동월 4,980톤
대비 약 4% 감소한 수준입니다. 네, 뭐 출하량이 줄어든 건 아무래도 뭐 애호박 주출하 지역의 작황이 좀 좋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지금 애호박 주출하 지역은 경남, 진주, 의령 등과 전남의 구례, 광양 등의 지역인데요. 네. 올겨울 일조량 부족 등으로 해서 지난해 대비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소비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상황을 묻기가 참 민망할 정도긴 한데 일단은 뭐 연간 1인당 호박 소비량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 살펴보죠. 네네. 2020년 농업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박 1인당 연간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최고치인 7.6kg을 기록했고요. 최근에는 6.5kg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7% 늘어난 약 6.9kg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소비량이 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네. 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품종별 비중에서 이 애호박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가장 뭐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소비자의 호박주 구입 품목은 애호박이 약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애호박 중에서 인큐 포장의 애호박 구입 비중이 62%로 높고 일반 애호박은 약 13% 수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단호박이 11%, 둥근 애호박 9%, 그리고 주키니 호박 3% 수준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호박의 구입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찌개에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좀 소비자들은 좀 주 용도를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할까요? 네, 소비자의 호박 구입 주기는 2주에 1회나 일주일에 1회 등으로 비교적 짧은 구입 주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네요. 2015년 조사 결과도 이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호박의 용도는 찌개용이 전체의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찬용이 25%, 부침용 11%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찌개에 들어갔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게 호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이 수치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 밥상에 애호박이 좀 자주자주 올라오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달 애호박 정식 의학 면적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3월 정식 면적은 2월로 정식을 앞당긴 농가와 타 작목으로의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서 지난해보다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아까 채소 경락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품목별로. 근데 이제 3월 됐을 때 정말 좀 다시 올라줬으면 좋겠고 좀 적정 가격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3월 애호박 반입량과 시세는 좀 어떨 걸로 예상을 하세요? 네, 3월 반입량은 2월 반입량 대비해서는 약 25%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약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강보합세로 다행이네요.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반입량은 늘고 또 가격은 지난해보다 좋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니까 애호박 농가에는 좀 기쁜 소식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좀 소비도 많이 좀 받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그럼.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애호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81.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01.8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0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사과 로얄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4,12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31,000원이 기록되고 있고요. 자, 어제는 37,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 지금 34,000원대로 평균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3,48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일부터 지금 3월 3일까지 거의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3일, 3일까지 약간 좀 올라서 37,608원까지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다시 하락 흐름 타고 있고요. 오늘 가격 34,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21.9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5.2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29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8,940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44,000원, 최저가 3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거의 4만 원에 가까운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지금 39,000원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56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뭐 큰 변화는 없지만 2월 28일 가격 보시면 4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좀 소폭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3월 2일 38,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 가격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 역시 38,000원대 하지만 38,940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도 보시죠. 오늘 3.91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9.097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185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머스크멜론입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1,081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44,000원, 최저가 3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5만 원이 넘는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지금 4만 1,000원대, 4만 원 초반대를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9,134원 평균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월 27일 63,849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 가격이 지금 3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4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41,081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180.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28.7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48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딸기 죽향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9,86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 3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8,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거의 4만 원에 가까운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57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보시면 5만 1,000원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하락 흐름이 계속되면서 어제 가격 4만 2,000원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소폭 좀 회복하면서 4만 3,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42,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2,000원대, 2월 4일 52,000원 가격대가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2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이 좀 형성되긴 했지만 22일 이후부터는 다시 그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면 39,861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네요. 5만 1,000원에 거래됐고요. 광주광역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4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132.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28.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8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7,51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평균가 48,58원으로 4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37,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3,34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월 27일 38,000원의 최고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왔고요. 3월 1일부터 2일까지 상승폭이 좀 더 컸습니다. 자, 3월 2일 가격 46,000원까지 올랐다가 이후에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의 최고가 45,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가격의 등락폭이 더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월 초반대부터 중반대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월 14일 가격, 올해 가격 46,0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2월 14일 이후로는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월 18일부터 한 2월 26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에서 높았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격 2월 22일 이후로 더 탄력을 좀 받으면서 26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에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37,514원으로 지난해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54,00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영암군이 2만 원대, 홍성군과 익산시가 모두 10,000원대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광양시가 가장 높네요. 36,536원 기록했고요. 영암군이 2만 원대, 홍성군과 익산시 모두 10,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감귤입니다. 감귤 경매 시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42.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77.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35.1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하우스 감귤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211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6,0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2만 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3,779원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같은 가격 지금 계속해서 3월 2일까지 유지되다가 2일부터 3일까지 좀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제 가격 2만 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어제부터 다시 좀 상승하는 흐름이 회복이 되면서 오늘의 최고가 23,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올해 가격보다 더 강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격 2월 22일 이후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가격은 2월 22일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이면서 2월 26일부터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117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적지만 조금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감귤 도매가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감귤 도매가 어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가 보시면 19,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어제 가격 18,5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500원 더 상승한 가격 보이고 있고요. 서울이 18,000원, 부산이 19,000원, 대구가 22,000원, 그리고 대전이 17,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부산은 어제보다 지금 각각 2,000원씩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어제와 같은 가격이죠. 22,000원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은 하락했는데요. 어제 가격 19,000원에서 2,000원 하락한 오늘 가격 17,0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감귤입니다. 감귤 얘기 계속해서 더 해봐야겠죠. 일단 감귤 반입량과 시세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노지 온주 감귤 반입량은 출하가 마무리되면서 1일 200톤 내외로 시장에 반입되고 있으며 시세는 13,000원 내외에서 지난해와 평년 대비 약 소폭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출하되고 있는 감귤의 품질은 지금 어떤 편인가요? 네, 노지 온주는 지난해 잦은 강우와 태풍에 따른 당도 저하와 열과 발생 등으로 품위가 다소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도가 좀 떨어졌다니까 제가 다 속상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감귤의 계절이 이제 지나가는 3월입니다. 이번 달 감귤 반입량과 시세는 또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네, 노지 감귤은 이제 출하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천하향과 황금향 그리고 한라봉 등 만감류 출하가 증가하면서 만감류 신세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노지 감귤 출하가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총 생산량은 지금 좀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019년산 생산량은 약 6만 6천 톤 수준으로 66만 톤 수준으로 2018년 62만 톤 대비 증가했지만 기상
여건 악화와 노목화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품질은 예년에 비해서 저하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품질이 예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예. 있군요. 그렇다면 2019년산 노지온주 가격은요, 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성추락인 12월과 1월에는 전년 대비 20% 내지 30% 하락한 시세에 거래되었으나 2월 이후에는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시세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 상황입니다. 네, 감귤의 계절이 좀 마무리되는 만큼 전반적인 감귤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감귤 재배 면적 변화 추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감귤 전체 재배 면적은 2005년 이후 2만 1,000 헥타르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데요. 네. 노지 재배 면적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 정도씩 감소를 한 반면에 시설 재배 면적은 약 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작황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해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2% 줄어든 약 2만 1,180 헥타르였고 노지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3% 감소하였으나 시설 재배 면적은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지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한 3% 줄었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네, 4% 더 시설이 주로 시설 위주로 늘었다는 네.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감귤 재배 면적이 감소한 만큼 요즘 소비도 좀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귤 1인당 지금 연간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요? 예, 감귤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연간 13kg 정도를 유지하다가 최근 3개년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12kg 이하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2019년산의 경우에는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6% 정도 많은 12.7kg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는 그래도 그 전년보다는 소비량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귤 유통과 구매 방법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2020년 농업전망에서의 감귤 유통 처리 분석에 따르면 네. 택배 물량을 포함 기타 출하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농가 직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귤을 직거래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비중도 2018년 61%에서 2019년에는 75%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뭐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당도도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었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소비자로서 감귤 살 때 당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도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당도가 좋으면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감귤은 무엇보다 당도가 가격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반 온주 감귤 5kg이 8,000원 정도 수준일 때 당도가 1 내지 2브릭스 높은 감귤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가격 프리미엄을 조사해 봤습니다. 소비자의 89.4%가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거의 당도가 90% 높다면, 네요. 네, 네. 당도가 높다면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저만 해도 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자, 그렇지만 이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감귤 재배 면적이 점점 줄고 있고요. 소비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전만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시대에 발맞춰서 빠르게 대처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조금은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제주에 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감귤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농부들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주 농촌에 귀농귀촌한 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고 현재 제주 청년 농부로 활동하고 있는 임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주청년 농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혼자신 건가요? 아니면 단체인 건가요? 네, 저희는 제주 청년 농부라는 청년 농부 단체인데요. 이제 제주 청년 농부는 고령화된 농촌에 귀농귀촌한 청년들이 농촌의 청년 일손 부족 문제를 또 해결하고 도시 청년들의 청년 실업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하고자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지역과 상생하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농촌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목적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참 힘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좀 넉넉한 일손이 되어주고 또 농촌의 삶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배움터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대표 과일인 감귤의 시세가 좋지 못했고 또 소비까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감귤 소비를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마을의 농산물 직판장인 알뜨르 농부시장이라는 곳을 어른들로부터 위탁 운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재배 농가에서는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 넘기는 것보다 농산물의 값을 조금 더 측정해드리고 소비자분들에게는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이런 직거래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농산물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청년들이 재능을 더해서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브랜딩해서 이제 제주 청년농부와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조금씩 살려나가고 있어서 이런 걸로 감귤 소비를 조금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앞서 소개를 해주실 때 뭐 지역과 상생하는 네. 청년 중심의 새로운 농촌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이 참 든든하기도 하고 따뜻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감귤 소비 촉진 외에도 또 제주 농촌을 위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귀농귀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청년 인재들을 일단 꾸준히 모으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 이제 제주도나 한국을 장기간 여행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 24개국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나라들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뭐 농촌을 구할 히어로 아니면 부족한 청년들의 힐링 농사 이런 것처럼 청년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다양한 기획들을 또 시도하고 있어요. 네. 네, 또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려온 청년들이 얼마나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또 이런 청년들이 와서 마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이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외국에 가는 워킹홀리데이만 늘 생각을 해왔는데 오렌지를 네. 딴다든가. 외국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워킹홀리데이라는 아이디어를 좀 내신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통한 성과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저희 이제 귀농귀촌 한 청년들이 30-40명 정도의 청년들이 꾸준히 상주하면서 지내고 있고 계속해서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이어지고 있어서 대기를 아예 하고 있는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요. 제주 내에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운영하는 다른 많은 팀들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고정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요청하시는 인력 이상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이곳에서 저희가 꾸준히 정착하여 지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다 보니까 마을과 새로운 청년들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도 해가면서 정착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 중에서도 마을 정착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많은 귀농인들이 마을 정착을 좀 귀농의 어려운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주청년 농부에 대한 주변 농가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점점 저희를 신뢰하고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창기에 저희가 4-5년 전에 이제 내려왔을 때 어른들은 저희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신뢰가 없는 상태였지만 계속 꾸준히 저희가 열심히 지내는 모습도 보고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계속 보고 계시니까 점점 기특해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조금 못마땅해 하고 뭐 일을 잘 하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서툴게 보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컴퓨터도 할 줄 알고 그림도 그릴 줄 알고 뭐 휴대폰도 잘 만지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농촌에도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시면서 점점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심을 다해서 또 일하고 네. 계시니까 그것이 통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제주 청년 농부가 이루고 싶은 일 혹은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와도 지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어서 건강한 농촌이 지역 어른들하고 계속 이제 상생해 나가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사라진 농촌 지역은 마을 문화가 사라지기도 하고 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요새는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청년들이 이제 어른들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그러면서 지역 고유의 문화도 지켜나가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이제 밝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지금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요. 아이 소리가 점점 준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이런 단체들이 네. 각각의 농촌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주 청년농부 소식 외에도 또 다른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이 FTA 기금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FTA 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감귤 비가림 하우스, 감귤원 원지 정비 사업, 그리고 노후 하우스 등 총 13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부터는 감귤원 원지 정비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오는 5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는 농가는 해당 농협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좀 어떤 걸까요? 예, 현재 FTA 시설 지원 사업으로 월동 온주와 하우스 온주 그리고 만감류 재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주 온주의 일시적인 홍수 출하에 의한 가격 급락에 대응하여 출하 시기가 분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품질 통한 가격 지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감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계속됩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 나우에서 살펴볼 품목은 바로 건고추입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건고추 화건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3,375원이고요.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12,500원입니다. 네, 전일과 같은 가격이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등락가는 없습니다. 건고추 양건도 보시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7,292원, 최고가 18,333원, 최저가는 15,833원입니다. 네, 전일과 비교했을 때 역시나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의 건고추 도매가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건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3,375원, 평년은 14,903원으로 1,528원 정도 떨어졌는데요. 지역별로 보셨을 때도 역시나 5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도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건도 보겠습니다. 양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떨어진 모습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 444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 18,33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고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고추 가격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건고추 화건 상품 기준 도매 가격은 600g당 8,025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약 32% 수준 하락한 상황입니다. 예. 네, 건고추세가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 지난해 이 건고추 생산량은 얼마나 됐나요? 네, 19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약 7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평년 대비해서는 약 3% 감소한 수준입니다. 네, 지난해 말까지 건고추 재고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2월 말 기준 건고추 재고량은 11,600톤 내외로 전년의 4,000톤보다는 한 2배 이상 많은 수준이고요. 네. 평년 12,000톤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아까 건고추 시세가 좀 떨어졌다, 낮은 시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건고추 재배량 면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예. 19년산 건고추 가격 약세로 20년산 건고추 재배 의장 면적은 지난해 대비 약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건고추 재배 면적 감소에는 이 건고추 재배 농가들의 노동 시간과 또 고령화로 장목 전환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건고추 재배 농가들의 노동 투입 시간과 고령화 비율은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네, 18년 기준 시바르당 노동 투입 시간이 고추가 155시간인데요. 이는 과거보다는 많이 감소를 한 수준이긴 하지만은 예. 양파의 98시간과 마늘의 126시간에 비교해서는 아직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재배 농가의 경우 70세 이상 농가 비율이
약 49% 수준으로서 타 작목 대비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재배 면적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를 얻었었잖아요. 좀 네네. 이유가 왜일까요? 예, 17년과 18년의 건고추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 소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재배 면적도 증가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3월 첫째 주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왔는데요. 현재 건고추 재배 농가들 어떤 작업과 관리를 이 시점에서 좀 하고 있나요? 네, 4월과 5월에 이제 정식 시기를 앞두고 현재 농가에서는 육묘 관리를 하는 시기입니다. 예.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여 고온이나 저온으로 인한 장애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요. 해충 방제를 통해서 칼라병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네, 뭐 어떤 품목이든 그렇겠지만 고추 재배할 때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고추는 병충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강한 내병계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고추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네. 네, 그러니까 농산물도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인데요. 이 바이러스에 강한 우수한 고추 품종을 심어서 이 풍년 농사를 지었으면 좀 좋겠고요. 올해 건고추 수입 동향도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고추류 가공 공장이나 요식업 등 대량 수요처의 수입산 선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소폭 감소했지만 평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소비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22 농업 전망에 따른 건고추 1인당 소비량 그리고 소비 유형은 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네,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서 건고추 관련 식품 소비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19년 기준 건고추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약 3.3kg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고추 구입 형태는 주로 고춧가루나 김치, 고추장 등 1, 2차 가공 형태로 구입하는 것이 약 78% 수준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고요. 원물 구입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건고추에 대한 중장기 전망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가요? 네, 농가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으로 재배 면적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생산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소비 또한 감소하고 있고 대량 수요처의 수입산 고정 수요로 인해서 향후 작업률은 약 40% 수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건고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표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수미 품종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426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698원, 최저가 2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3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21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160원, 최저가 1,28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역시 3원 하락한 가격이네요. 애호박 보겠습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2,215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680원, 최저가 1,250원이었고요. 어제와 동일한 가격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근 무세척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02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5,900원, 최저가 2,50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4원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네, 축산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9,305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더 올랐네요. 돼지 삼겹살도 보시죠. 오늘 가격 1,68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 같고요. 어제 1,621원이었는데 오늘 역시나 더 올랐습니다. 1,644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도 보시죠. 100g 기준이고요. 화요일 5,150원. 오늘 닭고기 같은 경우는 떨어졌네요. 5,12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강진군이요. 관내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농 장비를 지원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요. 이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무릎 보호 장비, 이 농작물 수확 작업기, 그리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구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특허 제품인 일명 이 쪼그리 무릎 보호 장비는요. 올 1월에 1,818개를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수확 작업기 500대, 그 농산물 포장
포장과 분류, 과체류 건조 등 다양한 농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작업대 380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 42대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소형 전기 운반차는 기름 대신 전기 모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유류 비용이 절감돼서 유지비가 저렴하고요. 저소음, 저진동, 또 무매연으로 미세먼지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농촌의 농작업은 아직까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들의 농작업 부담도 좀 줄이고 건강까지도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원예사업부 이원진 팀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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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파프리카와 사과에 대한 시세 공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락동 365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